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카메라 종류별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 카메라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장점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게 되는 거고요. 화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줌이 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카메라의 줌은 디지털 줌입니다. 물론 요즘 여러 개의 렌즈가 달려서 광학줌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줌 기능이 좀 약해요. 그리고 디지털 줌은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질이 깨지니까요. 그리고 얘는 클린 출력으로 뽑아가지고 스위처나 이런 쪽에다가 집어넣는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방송 제작하다가 뭐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카톡 울리고 이러면 바로 방송 사고잖아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시모스 센서 자체가 커요. 마이크로 포서드나 풀프레임이나 이런 식으로 시모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지는 점이 더 많은 그 영상의 광학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물이 좀 뽀사시하게 잘 나와요. 필름 룩처럼 사람이 좀 예쁘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얕은 심도, 아웃포커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한 얘기로는 심도가 얕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또렷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좀 뿌옇게 돼서 사람과 배경이 분리돼서 입체감과 공간감을 살리는 이런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라이브 방송 제작에서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는 될 수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린 출력을 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HDMI에서 나오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들을 라이브에서 쓰는 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이런 카메라들이 HDMI 단자가 달려있는데 이 표준 사이즈가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 HDMI나 미니 HDMI 단자가 달려있어요. 이거를 젠더를 쓰든지 아니면 변환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데 라이브 도중에 얘가 잘 빠집니다. 고정이 안 되니까 잘 빠지잖아요. 빠지는 순간 바로 방송사고예요.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추천하지 않는 카메라입니다. 다만 이걸로 촬영해가지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라고 할 때는 쓰셔도 무방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캠코더라고 부르는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캠코더를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학예회 발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캠코더를 드신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으셨죠. 근데 요즘은 가보면 어때요?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만큼 캠코더 시장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거의 뭐 한 10% 이하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캠코더를 사용을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메이저 브랜드들에서 신형 캠코더들을 만들어내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시장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아졌다는 의미죠. 방송국에서 쓰이는 VJ용 카메라들도 결국은 캠코더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예전에는 내부에 테이프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메모리 카드로 저장하면서 테이프 구동부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작아졌죠. 근데 이 작아진 카메라를 예전의 가격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더 싸게 팔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넣어서 더 비싸게 팔던지 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가 걸린 거예요. 비싸게 팔다 보니까 시장이 더 조그매졌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능을 좀 빼고 저렴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캠코더를 지금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캠코더들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중고품들을 새 제품처럼 사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어요. 뛰어난 광학줌 기능과 적절한 수준 이상의 화질 그리고 라이브 출력에서의 HDMI나 SDI 단자가 달려있는 캠코더들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출력에 강하다 이런 장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단점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 라이브 제작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최신형
기종들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이 비싼 편이에요, 현재로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PTZ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요즘 PTZ 카메라가 왜 인기가 있느냐? 원래의 PTZ 카메라들은 CCTV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화질이 떨어져서 방송이나 영상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비였었는데, 이 소니하고 파나소닉이 여기에 이를 갈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송용 시모스하고 방송용 렌즈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방송용 캠코더하고 거의 똑같은 화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확 올라갔죠. 화질이 올라갔는데 사람을 조금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PTZ 카메라들은 대부분 원격지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그리고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달아놔야 하는 교회나 학교나 강당 이런 쪽에 적합한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Z 카메라들은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장 기능을 포기한 대신에 라이브 출력에 특화된 기능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PTZ 카메라하고 캠코더나 아니면 DSLR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PTZ 카메라들이 출력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그 현장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프로젝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질감이 느끼지 않는 빠른 딜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TZ 카메라는 20배 이상의 줌을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캠코더 이상 수준의 화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메이저 브랜드들이 만들어 놓은 방송급 화질의 PTZ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고가라는 거예요. HD급 같은 경우에도 3,4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4K PTZ 카메라는 1,000만 원을 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얘를 원격으로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나 쓰던 뭐 RS23이나 비스카나 뭐 422나 48이나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러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좀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았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PPL로 보여준 요 카메라, 요런 UV570 같은 이런 카메라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랜선으로 전원과 컨트롤, 그리고 NDI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비디오까지 다 한 번에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랜선 하나 연결을 하고 SDI 라인 하나 연결을 한다 그러면 장거리로 연결을 해서 카메라를 여러 대 동시 컨트롤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고프로 같은 액션캠이나 뭐 360 카메라 이런 특수한 카메라들은 왜 다루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네들은 라이브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내가 인서트 샷으로 찍어가지고 오는 그런 카메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를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격을 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도를 정하시고 내가 가능한 가격대를 정하시면 출시 연도 순으로 카메라를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정렬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브랜드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미련한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메라 세대가 필요한데 이 기준으로 카메라를 찾아보니까 소니 에서 하나, 파나소닉에서 하나, 캐논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나와서 다 써봐야지, 그리고 이거를 종류별로 선택하셔서 라이브 제작을 하신다. 가장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색감이 다 달라요. 이 색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거는 빨갛게 나왔다가, 어떤 거는 뭐 주황색으로 나왔다가, 어떤 거는 자주색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브랜드, 가능하면 같은 모델의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모델의 카메라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돈이 모자라요 할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 하나를 좀 좋은 걸로 가져가시고 서브 카메라 2대를 좀 약한 걸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보통 많이 구성하는 카메라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브랜드는 통일을 시키셔야 앞단에 설명드렸던 카메라의 룩을 정하는 로직은 같아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 개의 카메라를 썼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방송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알아야 할 정도의 카메라였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케이블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